네, 2025년 북한 지역 연구의 후반기 8번째 시간입니다. 후반기는 통일국토에서의 북한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서 북한의 도시 현황과 거점 도시 육성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김용국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많이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은 도시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북한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떤 데는 쇠퇴해 왔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반도를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류경 호텔이라고 105층 330m인데 이 호텔을 지은 동기가 우리나라가 63 빌딩이 이제 지어질 때 최고 높은 빌딩이었죠.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은 게 이제 아마 이 호텔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1945년 해방된 이후로 이제 도시계획을 한그 최초의 도시계획도입니다. 이 평양의 도시계획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 이제 도시의 기본 방향은 개발에 북한 헌법에서는 경제 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농 간의 어떤 균형 유지에 상당히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에서 이제 도시 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 지배하에서 낙후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서의 일차적 중요성을 도시에 두었습니다. 그 대신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호 보완적 존재로 이제 간주하고 이 도시를 발전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볼 때 도시 개발은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구조를 개조하겠다. 일제시대 때 이제 서해와 동해 쪽에 이제 주로 동해 쪽에 많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한 왜곡된 것을 하고 또 전쟁 이후에 이제 군사적 요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로 이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도시 건설을 급속히 이제 추진하고 휴전선 인접 지역은 도시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정권 수립 이후에 기존의 도시 형성 축인 항해안 축과 동해안 축보다는 내륙축, 강계, 만포, 희천 등의 북부 내륙축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평양 주변의 도시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 가면서 이제 신도시들 강계라든지 희천, 만포, 해산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인구가 이제 정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북한 지역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이제 경제 집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잠재력이 높은 평양 주변 지역의 산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평양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성문, 승우, 용성, 순안, 중화, 강남 등 유성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신도시,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성남, 또 여의도, 영동 이런 데 이제 했고 70년대는 이제 그 창원시 같은 거 8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개포니, 고덕, 목동, 뭐 상계, 둔산, 계룡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서 96년 사이 이제 수도권 1, 2기 신도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200만 가구를 목표를 두고 이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돈 이렇게 이제 북한도 이렇게 60년대부터 그러한 그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 내지 30만 명 이상의 중소형 도시가 이제 비교적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대형 도시가 이제 많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5년 이전 도시와 45년 이후로 승격된 도시가 지금 지도에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45년도 이후에 승격된 도시들은 2, 30만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더 인구가 또 많아지는 그런 도시도 이제 함흥이라든지 뭐 원산 이런 데 청진 좀 많아지는 그런 도시 특히 또 수도권에 있는 남포 이런 데도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은 내륙 도시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으로 특히 이제 휴전선 인접 및 해안 도시 성장이 둔화돼. 사실 이제 한반도의 중심인 그 휴전선 이 지역은 가장 도시 형성에 이제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경제 발전에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 남북한이 이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한반도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거의 군사 지역으로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죠. 또 자력 경생에 의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부 지향적 발전 정책과 또 군사적 정책에 따라서 해안 도시보다는 내륙 도시의 발전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피해 도시의 재건, 뭐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든지 원산, 남포, 뭐 함흥 다 그 대도시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재건에 이제 중시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식 도시화의 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신도시 및 신시가지 건설이 사회주의 도시화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으로 종주 도시화 심화 양상이 북한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로서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념비적인 대형 건조물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우월성 같은 대적 전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을 이제 정권하에서도 평양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기념비적인 대형 건조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방위 중심의 선택적 도시 육성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국토 전체로 본다면 크게 불균형이 이루어졌죠. 내륙 도시 중심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또 국가 주도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획일화로 인한 도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의 양적 물적 부족으로 정주 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이게 이제 국방 중심의 중공업 정책 중심 투자로 국가의 자본이 집중된 반면 주택, 도로, 공공 서비스 시설과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매우 빈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건 변화와 전망을 보시면 이제 이 평양 거리가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서포지구, 구구절 거리지구, 송신지구, 송화지구, 뭐 금천지구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각각 이제 창정거리. 이 평양 직할시의 면적은 약 한 1849
평방키로로서 1800이면 딱 제주도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군의 면적이 홍천군이 약 한 1800 평방키로가 됩니다. 원래는 인제군이 더 넓은 면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홍천이 1800 군 면적이 그리고 이제 제주도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의 그 평양은 우리 서울의 면적의 3배입니다. 서울이 605죠. 주변 지역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여건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이 개발에 대한 영향을 미치죠. 중국은 동북 삼성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천에서부터 경제 특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상해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동북 삼성 쪽에 중국 동북 삼성의 면적은 한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약 8배. 이렇게 이제 넓은 면적인데 이제 중국은 계획개방과 더불어 연안 지역 개발 전략을 전개하고 90년대 후반 이후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이제 서부 대개발 추구 21세기 들어서서는 바로 동북 삼성, 연영선, 흑룡강선, 길림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북한과 한반도와는 이제 신의주와 단동, 뭐 심양 쪽, 만푸와 강계축과 연결되는 즈반시, 통화바이산 이렇게 해산과 갑산축의 장바이 조선적 자치현. 사실 연변 자치구는 이제 자치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잘 모르죠. 여기도 이제 우리 자치현이 있다는 거. 남양과 두만강, 웅기와 나진 선봉 이렇게 동북 삼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또 연용성의 연해 경제 개발, 창지투 개발 이건 이제 동북 삼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한 그런 개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북한과 딱 연계되어 있고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또 발전을 합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이제 쭉 대련에서부터 단둥, 둥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철도가 나와지고 또 고속도로도 또 나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동북 삼성이 발전하면서 북한의 이제 미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고 또 특히 이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러시아 극동 지역. 러시아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이 극동 지역만 해서도 극동 광구라고 보죠. 극동 광구만 해도 69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31배. 그리고 남한의 약 한 69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면적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그래서 러시아 극동지역이란 극동 연방 광구에 속하는 8개 연방 주체 이런 큰 이제 뭐도 같은 혹은 뭐 중국 같으면 성 같은 그런 하바롭스크, 유태인 자치구, 아무르파다, 사할린까지.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200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연방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기초해서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통합가스 공급. 물론 이제 고르바초프 시대부터 이 동방 쪽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12년 금년에 우리는 이제 에이펙을 했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블라디보스톡 인근 지역을 동북아 경제 협력 허브로 발전시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를 통해서 두만강 유역의 각국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물류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의 의미가 나산하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훈충과 자유를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을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두만강에 중국의 출구가 막히게 되죠. 약 한 16km 정도가 이제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국경을 이루고 중국은 그걸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많은 그런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러시아와 좀 이렇게 가까워질 때는 지금 이렇게 극동 러시아 중국 간 협력을 강화해서 자르비노항을 활용하는 그러한 또 정책을 세우고 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북한과 이제 또 관계를 해서 나진 선봉 쪽에 50년 동안 이제 항구를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 중심지대 중심 이와 같이 북한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바로 이제 비무장지대, 동일 한반도 현재의 비무장지대 및 인접 접경지에서 발전이 있어. 우리도 처음에는 거의 이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거의 그곳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큰 없었죠. 네, 거의 비포장 도로였고 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제가 80년대부터 이렇게 다녀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미 이제 그 파주 같은 데는 첨단 산업들이 들어가고 연천도 발전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초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 신산업 벨트가 미래에는 이 지역에 형성되는 그러한 여건들이 이제 남쪽에 막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북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간의 개성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고 화해와 평화를 협정하게 되고 나아가 미래에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접경 지역은 현재의 접경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 지대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던 이 한강 하류 지역과 이제 중부 지역까지 지금도 역사적인 그 고구려 자료 같은 게 처럼 뭐 저기 연천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천 뭐 파주는 물론이고 이렇게 쭉 한강 결국 이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통일 한반도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역과의 관계를 보고 이제 발전의 방향을 정한다. 여기는 이제 한반도 종전철도인 TKR 연결, TSR, TCR 이런 것들이 이제 쭉그 유라시아 횡단철도로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차로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이 된다면 군부대는 다 재배치돼야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들이 이제 저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해안으로 이제 옮기고 이 지역은 새로운 하나의 그 발전의 이제 계기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정책적인 그래서 서부 산업 경제권, 중부 산업 물류권, 그리고 동부 에너지 생태권, 동해 연안 관광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여건이 좋을 때는 이제 PGN 저쪽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해놨었어요. 지금 또 꽉 막혔고 또 서해안 쪽도 서해 해양 협력권을 해서 북한과 공동업 전진기지, 공동업 협력 이런 거 전진기지를 세워서 하고
해양 크루즈까지 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립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강산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고 나면 서해 쪽에는 이제 구월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근데 해보니까 이 서해안 쪽에 다양하게 이 관광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금강산 쪽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금강산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을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거점 도시 육성 방향.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제 2차 국토종합계획 때 15개 이 성장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재정적인 여건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해서 그 주변 도시로 이제 발전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제 통일한반도 대경쟁력 강화 및 지역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것, 또 생활권의 중심 도시를 육성을 해서 주변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교통망을 강화하고 또 행정 및 교육 기능을 확충을 함으로써 하나의 전략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행정 서비스를 확충하는 이런 것, 그리고 첨단 및 주요 핵심 산업의 육성으로 대너에 죽인 중심 산업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이게 전략 거점 도시의 육성입니다. 발전의 축은 아시다시피 이제 앞전에 동북 삼성과 러시아 극동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압록 두만강 접경 벨트는 이건 대단한 이제 미래의 발전의 이제 핵심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협력, 중국 동북 삼성의 첨단 산업개발구와 과학원구 설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신장기 극동 개발 계획, 그리고 자원 공동 개발. 물론 여기는 이제 중국도 있지만 특히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극동 자원은 아주 풍부한 자원입니다. 사할린, 캄차카, 야쿠츠크 석유 천연 이런 것과 이제 또 교통망 연계, TSR, TCR 그리고 밤 이제 밤은 이제 TSR 옆에가 이제 이렇게 지금 바이칼 암으로 바이칼 호수 그쪽으로 이제 연결했죠. 그리고 몽골과 TMGR 그리고 TMR 만주와 연계, 몽골과 연계 이런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죠.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를 이 지역에 중국 동북 삼성의 11개 도시 경제 특구 지정, 러시아 극동은 1990년 소련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사할린주와 나우트카를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에네드 지방을 경제특구. 역동적인 여건들이 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북한이라는 땅이 저렇게 폐쇄적으로 딱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제 가스라인을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동북 삼성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이제 도시 간의 신호주는 단동 그리고 만포와 즈반, 지안, 그리고 중강과 린장, 해상과 창바이, 그리고 해령, 호종, 원성과 둥원, 둥진, 훈춘, 낮은 선봉은 이제 핫산 이렇게 이제 도시들이 연결돼요. 지금 사실 그 국제적인 제재가 있었지만도 중국과의 그 세관만 해도 16개입니다. 그래서 그 16개의 세관이 지금은 이제 활발하든 않지만 활발하게 전개된다면은 대단히 그 물류가 많이 이제
흐름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기반 시설, 대중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제 분석한 어떤 데다가 전략 거점 도시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기반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신의주, 만포, 경계, 강계, 두만강, 해산, 해령 등 순으로 이제 우위성이 나타났고 대중추 기능 및 사회적인 여건에서는 이제 신의주와 만포가 이제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활발하게 거기에서 이제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나타났고 도시가 갖추고 있는 기반 시설과 대중추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신의주와 만포가 하나의 그 전략 거점 도시로서 미래에 이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철도가 이어지고 고속도로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지금만 보더라도 이제 한반도에서 심양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하는 베이징 그리고 이제 이 중국 횡단철도 또 몽골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 아무르 철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여건인데 한때는 또 이제 뭐 북한 협조로 국제 철도 협력 기구가 그거 이제 가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미래에 대한 꿈도 꾸었는데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해안 신산업 벨트 및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지금 우리는 서해안의 신산업 벨트가 산업 벨트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동해안의 에너지 관광 벨트를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으로서는 중국의 연해 형성된 산업단지와의 산업연계와 러시아의 풍부한 원료를 이용한 원료 가공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고 자원 공동 개발, 금강산과 원산에서 고성에 이르는 해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공동 개발하고 또 평양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 동서휴전선 인접 해안에서 남북 공동으로 연안 해저 개발 이런 자원 공동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국통망 연계는 TSR과 TCR 등 이런 대륙 간 그런 철도와 연결할 수 있고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 특히 낮은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더욱 확대해서 중국 해방지역과 러시아의 경제특구, 나아가 일본의 서북부 지역과 일본 역시 이제 덜 발달된 서북부 지역에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반시설 여건 및 대중주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떠한 그 전략 거점 도시를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서해안 지역의 기반 시설 조건에서는 남포 또 이제 동해안 쪽에는 나진 선봉 청진 원상 그런 쪽이 이제 기반 시설이 월등합니다. 대중추 역시 이제 다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청진, 나진, 선봉, 남포, 원산 등이 대외와 연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해안한 전략 거점 도시로서는 나진, 선봉, 청진, 원산 그리고 서해 연안 전략 거점 도시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 남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세웠던 이런 계획인데 적경지역 평화 벨트 그리고 한동의 경제 벨트, 한서항의 경제 벨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외적인 그러한 협력 가운데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한반도 중심 생태 평화 벨트를 보면 이제 우선 이제 이 농업 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임진강 하류라든지 또 한강 하류가 이제 이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철원에서부터는 농업 개발을 같이 이제 공동을 할 수 있고 또 자원 공동 개발, 임진강 유역의 다목적 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금강산댐, 임남댐이죠. 평화댐 연계, 금강산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남북한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자원 공동 개발. 그래서 다목적 댐으로 인해서 건설함으로 이제 전력과 함께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것. 교통망 연계는 뭐 아시다시피 경운선 철도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된 동해 북부선 철도 그리고 이제 금강산 철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이 연결된다면 바로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이 가능해서 대륙과의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로서는 강화 지역, 파주 지역, 철원 지역, 고성 지역 등의 남북한 협력 공단과 평화 도시를 건설, 남북 화해와 공존, 나아가 국제적인 자유경제 지역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기반 시설 여건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북한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생각할 때 철원, 북한도 철원이 있으니까 철원, 고성, 그리고 개성 이런 지역이 이제 상당히 좋은 기반 시설 여건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조건으로서는 철원과 개성 그리고 대중추 기능 및 사회적 조건에서는 철원과 고성, 개성이 우위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개성, 철원, 고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거점 도시로서 미래 이제 개성과 한반도의 중심적인 철원 그리고 동해 거점 도시인 고성 이런데 이제 전략 거점 도시를 이제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이제 접경 지역이다. 한반도 남북 접경 지역. 이 면적이 지금 남쪽만 해도 전라북도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까지 합한다면 엄청나게 넓은 지금 남쪽만 해도 8,000평방킬로미터 북쪽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16,000평방 하여튼 이런 넓은 면적이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북한의 군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압록투망 접경 벨트 그리고 이제 미래 이제 통일 한반도에서는 국토의 골격이 이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서해안 신산업 벨트. 그러니까 대지향적인 하나의 국토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는 내부적인 어떤 계획에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 이 통일 한반도 그리고 지금 21세기 와 가지고는 대외 관계를 의식을 해서 이제 국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그 특성벌 거점 도시 육성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류 협력의 증진 및 대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산업협력 및 비교 우위 산업을 육성, 동북아 지역 물류 거점 지역으로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연계, 한반도 및 주변 국가들과 개발, 그리고 국토 공간의 대외 경쟁력 강화. 미래는 이제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나아진 선봉 같은 경우 이제 중추 지역으로 그리고 경제 특구를 설치해서 국토의 개방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특구형 거점 도시로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곳은 나아진 선봉 및 청진 이런 곳이 이제 경제 특구형 하나의 거점 도시. 경공업 제품,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기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신의주, 경공업 제품, 기계, 그리고 이제 뭐 야금, 전자, 산업 이런 거. 평양과 남포 아마 가장 큰 우리의 이제 서울과 이제 경기도와 같이 수도권과 같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 첨단 산업, 도시형 경공업. 그리고 이제 원산과 함흥, 경공업, 기계, 화학. 그리고 개성, 경공업, 첨단 산업.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그 경제특구, 여기에 이제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대자본을 유치하면서 발전시키는 하나의 경제특구형 거점 도시로서 이러한 도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및 교류형 거점 도시, 한반도의 중심 지역인 그 철원 지역, 여기는 물류와 또 농업, 이런 대단위 농업지구, 역사 유적 복원을 위한 민족 공동체를 위한 교육장도,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만포와 관계는 물류와 반도체, IT, 정밀기계, 공작기계, 지금 군수산업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민수산업으로 이제 발전시키면서 첨단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해주와 사리원,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가전 이렇게 해서 물류 및 교류형 거점 도시. 물론 지금은 이제 해주 같은 데가 어렵지만 이제 남북이 평화 화합의 길로 간다면은 여기도 이제 항구가 많이 활발히 발전하고 봅니다. 네, 관광형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성, 지금은 이제 남북 고성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남아있죠. 고성읍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성읍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80년대 처음으로 고성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고성 가는 버스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중에 보니까 간성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예, 관광. 북한은 금강산이 있고 해금강, 내금강 너무나도 좋은 그런 관광 자원이 있고 우리 쪽도 설악산이 이제 고성을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 또 많은 자연 자원들이 호수라든지 해안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합니다. 여기는 정말 국제적으로 또 동북아시아에서도 충분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원산에 그래서 이제 갈말 관광 단지를 하고 있고 금강산 쪽을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관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산은 이제 북쪽에 아시다시피 이제 백두산과 삼지연 그리고 중국 측과 연계한 관광 특구 해산 쪽에 이제 이쪽도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삼지연을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공항도 이제 건설을 해서 공항도 상당히 큰 공항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거점 도시는 1차적으로는 이제 1차 전략 거점 도시로서는 신의주와 남포, 평양, 그리고 해주, 개성, 원산, 청진, 나진선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략 거점 도시로서 이제 만포와 강계, 해산, 그리고 함흥, 흥남, 고성, 철원 이런데 사륜 이런 데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1차 개발은 이제 신의주와 관계를 1차 개발 지역이 이제 그 다음을 영향을 끼치고 이제 발전해 나. 그래서 이제 경제 특구 전략 거점 도시를 이렇게 신의주, 남포, 평양, 그리고 이제 개성, 원산, 나진섬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이 통일 이후에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사실은 북한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해안에 항구를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항구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 한반도 이 작은 땅이지만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나누어져 가고 있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어진 가운데서도 이제 참 이 남쪽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요. 지금은 이제 국방력은 세계 5대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제 군사력은 이제 상당히 많이 강화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참 이러한 것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한반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해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사용할 되리라고 봅니다. 네, 늦은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